미스테리우스입니다. 태양은 뜨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주제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태양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있지만 그 태양이 과연 진정으로 뜨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으며 지구는 네모졌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라는 옛날 사람들처럼 지식의 한계로 진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태양의 온도에 대하여 일부 과학자 그룹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다고 생각하는 태양은 사실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양의 방사선은 행성의 대기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방사선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성일지라도 가까운 행성과 마찬가지로 온난한 기후가 된다는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실제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도 밝아지기는 커녕 우주 공간은 캄캄하며 뜨겁지도 않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자.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과 열은 함께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빛과 열은 전혀 별개의 메커니즘을 가진 현상이다. 반딧불이나 야광석에서 보는 것처럼 빛이 있다고 해서 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태양이 뜨겁지 않다는 근거는 최근 상온 핵융합 실험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실험 결과들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핵융합이란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의 핵이 서로 결합해 헬륨과 같은 조금 무거운 원소의 핵을 형성하는 물리현상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질량 결손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돼 수소폭탄같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러한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1억 도 이상의 높은 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제기된 후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상온에서 핵융합이 가능하다는 학설이 곳곳에서 발표됐으나 여러가지 실험상의 미흡이나 자료의 불명확함으로 한때의 이슈로 그치곤 했다. 그런데 2002년 3월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되었으니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루시 테일약한 박사 연구팀의 상온 핵융합 실험 성공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중수소 2개를 핵융합시키면 헬륨과 중성자, 삼중수소와 양성자가 각각 하나씩 만들어진다. 핵융합은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중수소를 원료로 삼기 때문에 화석연료처럼 자원 고갈이나 환경오염의 염려가 없고 원자력 에너지 10배 이상의 출력을 얻을 수 있지만 핵의 안전성과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온 핵융합 실험을 성공적으로 관찰했다고 발표한 학술 논문과 특허 출원만 하더라도 무려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에서 상온 핵융합 전문 학술 대회를 이미 여러 차례 개최했으며 미국 화학회와 원자력공학회와 같은 정통 과학계에서도 정식으로 상온 핵융합 분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정보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조차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고온 핵융합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니 태양이 뜨거운 별이 아니라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저 멀리 태양계 밖의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뜨겁지 않은 별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기는 에너지는 열로 변하지 않고 초밀입자의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 지구의 대기나 또는 지각과 교차하여 비로소 열과 빛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열과 빛의 강약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플러스 에너지 형태와 지구의 마이너스 에너지 형태 사이의 교차 각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적도 부근에서는 대단히 강해지고 양극에서는 매우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내의 모든 혹성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태양의 방사선은 각 혹성의 대기권에 들어와서야 빛과 열을 내는 것이며,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혹성도 가까운 혹성과 같이 온난한 기후라고 한다. 그 일례로 해왕성과 금성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해왕성과 그 위성 트리톤은 나사의 관계자들도 경탄할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다. 이것은 4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에너지가 충분히 도달해 있다는 증거이다. 자기와 태풍, 그리고 밝게 빛나는 사진과 같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나사에서 공표한 것처럼 해왕성과 트리톤이 섭씨 영하 230도 이하의 극저온의 별이 아니다라는 최소한의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태양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30배 이상이 더 떨어져 있는 해왕성에는 지구의 약 1000분의 1밖에는 태양 에너지가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왕성도 트리톤도 거의 암흑의 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법칙을 완전히 배반하고 있고, 같은 높이에서 촬영한 지구와 해왕성의 사진을 비교해 보아도 양자는 같은 밝기로 빛나고 있다. 금성도 마찬가지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우리의 샛별인 금성은 두터운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덮여 있으며, 지표의 대기압은 90밀리바이며 구름의 대부분은 황산이고 지표의 온도는 무려 섭씨 470도이다. 기온이 너무 높아 수분은 모조리 증발되었고 대기 중에는 극히 미량의 고온 수증기만 존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무리 사실을 감추려고 해도 셜록 홈즈가 작은 단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듯이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상식적인 전후 사정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금성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에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추론이 가능해진다. 우선 온도 문제다. 금성 지표면의 온도가 섭씨 470도라면 이런 고온에서는 컴퓨터의 직접 회로가 작동되지도 않을 뿐더러 착륙한다 해도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탐사선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으며 컴퓨터도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이번엔 기압 문제다. 기압이 90mb라고 하면 약 1만 톤의 압력에 해당된다. 이 압력 하에서는 자동차도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린다. 탐사선이 아무리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 해도 1만 톤의 압력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탐사선은 찌그러들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컴퓨터도 부서지지 않았고 우리가 지구에서 받아보듯이 데이터도 잘 보내왔다. 기압과 관련하여 바람의 문제를 빠뜨리고 넘어갈 수는 없다. 나사는 금성에 초속 100m의 모래바람이 분다는 발표를 했는데 90밀리바의 기압이 사실이라면 이 모래바람을 지구에 그대로 옮겨 놓을 때 그 바람의 속도는 초속 9000m의 엄청난 태풍이 생기게 된다. 이런 강력한 태풍 속에서는 탐사선이 활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조차도 없다. 그러나 탐사선은 끄덕없이 활동은 지속되었다. 이외에도 금성의 구름이 황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베네라 14호에서 찍어보낸 탐사선의 금속면은 전혀 부식되어 있지 않고 반들반들했다거나 대기 중의 중수소 비율로 따져보건대 상당한 바닷물이 존재하리라는 미시건 대학의 토마스 도나휴 박사의 연구 결과 또한 태양이 뜨겁다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혹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태양의 열과 빛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각각의 혹성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 태양은 뜨겁지 않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다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